바로 나옵니다. 오늘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곤조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지금부터 10분 동안 소음 측정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10분 뒤에 소리를 좀 꽥꽥 지르려고 했는데 뭐 경찰들도 근무를 하다 보면 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집회장 주변에 평소 분위기랑 조금 달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우리 집회보다 조금 일찍 출발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집회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노동대오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박근혜는 퇴진하라 외친 것이 지난 부정대선 이후로 처음입니다. 네, 약 5천여 명의 노동대오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 아웃. 그걸 광장에서 지속적으로 구호로 외치고 아무래도 민노총 위원장께서 역사 정신에 입각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힘찬 박근혜 퇴진 구호가 나왔고 행진에서 시청까지 오는 동안에도 노동대오들이 일사불란하게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건 분명한 만 2년이 훌쩍 지난 부정대선 이후에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전에 깃발이 저쪽 그 세월호 집회장 농성장 저쪽에 함께 있었어요. 노동대오들의 깃발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횃불 시민들께서 청계광장을 거쳐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 오실 때도 평소랑 조금 달랐어요. 넘어오자마자 뒤쪽 그 지하도 입구에 약 뭐 한 15에서 20명 정도 평소에는 없던 경찰 병력들이 차단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쪽과 저쪽 세월호 농성장 또는 그 노동대오와 횃불 시민들이 결합하게 되면 큰일 나요. 큰일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장 분위기는 우리는 이제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평화롭게 진행하고 있는데 경찰의 지침은 오늘 좀 신경을 쓰는 분위기예요. 그런 뭐 차단의 모습도 있었고 오늘 동아면세점에 와서 처음으로 소음 측정기까지 저쪽에 배치가 돼 있어요. 박근혜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죠. 열심히 싸워왔는데 박근혜를 빨리 퇴진시키지는 못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 불법한 임기의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무도한 정권의 압박 속에서도 시민들은 결코 굴하지 않았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이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렇게 불법한 임기의 절반을 당당하게 버텨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박근혜는 죽은 목숨이죠. 절반은 죽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절반은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는 이 절반의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무도한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늘도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것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노동대오들 또 다른 뭐 종교단체들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께 많은 자극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보람 있으시니까 기운도 내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동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참으로 뼈저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늘 함께 하신 우리 시민들께서는 잘 아시는데 지나가는 시민들께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김동진께서 왜 저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소음 측정 제한을 넘겨가면서 크게 외치실까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나가는 일들은 뭐 자꾸 내고 그러냐, 묻어놓고 가자 하는데 우리도 묻어놓고 싶어요. 박정희 그냥 적당한 선에서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우리도 뭐 그 정권의 장점을 기억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박근혜가 안 나왔으면 넘어갔죠. 왜 다시 기어 나오냔 말이에요. 왜 유신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느냐 말이죠. 자신이 대한민국을 30년, 40년 퇴보시키는 정책을, 부정선거를 저지르니 시민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박정희의 딸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닭깎이 마사오의 딸은 용서가 안 됩니다.
뭐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닭깎이 마사오의 딸도 뭐 귀찮아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농가만 주고 싶은 마음도 요만큼 있는데 오카모토 미노루의 딸은 용서가 안 돼요. 이 자리에 서면 항상 그 경복궁이 보입니다. 경복궁 저 깊은 건청궁이라고 하는 침전이 있어요. 흥선대원군은 조선의 위험을 되찾기 위해서 조선의 600년 전궁인 경복궁을 증축하느라고 많은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저 건청궁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명성황후, 뭐 민비의 폐해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경복궁 저 깊숙한 곳에 있는 명성황후의 침전인 건청궁이라고 하는 것은 민가를 따라서 지은 아주 소박한 궁이에요. 경복궁 안에 있는 건청궁이라 하는 곳은 여염집, 어느 여염집을 닮은 소박한 궁이었어요. 서민들,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소박한 건청궁을 짓고 살던 명성황후를 시해한 자가 바로 오카모토 미노루죠. 그 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다시 한번 창시 개명을 했던 친일 반역자의 후손이 지금 청와대에 앉아 있습니다. 저 경복궁 뒤쪽에. 그래서 김동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한미일 뭐 군사 뭐 협약이니 뭐니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도 미군의 결정에 따라서 일본군이, 왜군이 대한민국에 상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개탄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거리를 지나는 서울 시민들께서 이 부분의 엄중함을 과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군한테 있고 미군의 뜻대로 민족의 대원수인 왜군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상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 국회의 비준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방장관이 뭐 적당히 사인만 하면 한미일 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정보가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 그야말로 개탄에 맞지 않을 일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분노하고 이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들의 일상도 결코 순탄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의 삶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지나가시는 서울 시민들께서 보실 때 저분들은 왜 저럴까? 우리가 안 나와도 되는 상황이면 안 나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온전한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저 시청광장에서 2002년도에 뭐 대한민국 외치면서 대한민국 자랑스러웠죠. 월드컵 4강 했다고. 하지만 2014년의 대한민국은 결코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 나라꼴이 말이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게 치르고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고 있잖아요. 친일 반역자의 후손이 부정선거로 청와대를 침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 무도한 불법 정권이 수백 명 세월호 희생자를 발생시켜도 진상규명도 못하고 있어요.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제 제가 인천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인가 뭐 이런 데를 봤어요. 저게 뭐지? 처음 보는 건데 해양안전본부? 저게 뭐지? 뒤에 봤더니 로고에 해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해경 해체됐다 그랬죠? 뭘 해체돼? 안 됐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은 더 늘어났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10분 지났으면 소리 질러도 되는데 제가 소리 지르면 한 30분 계속 떠들 것 같아서, 김동지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도 공유하고 지나가는 시민들께서 꼭 이 사실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저는 좀 소리 질러도 되는 타이밍에 다시 좀 나와야 이 울분이 풀릴 것 같고요. 저희 55대 길라잡이 추모님께 다시, 우리 추모님 멋져요.